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거부당한 특검법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국회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법률안 제2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야당 단독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 안 한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실은 그 전당대회 이전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뭐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삼권 분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은 국회를 말하고 행정은 행정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법은 사법부 이렇게 말하는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또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삼권 분립에 어긋납니다. 뭐 중국 공산당이나 뭐 구 소비에트 시절의 소련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인 국가는 삼권 분립이 필요 없습니다. 당의 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죠.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삼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폭주를 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헌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뭐 디올백, 디올 파우치 뭐 등등 이 사실상 그동안 결론이 내려졌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또 굳이 특검을 해서 여론화시켜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그 속셈인 것이거든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습니까? 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이 대통령실 관계자 말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 전판의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제3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빌미를 준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 눈높이, 뭐 민심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제3자, 즉 대법원장 같은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추천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그걸 탁 물고 들어와서 그럼 좋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특검을 선발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검을 결정할 때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선호하는 특검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 어떤 권력이, 야당의 입법 권력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제2요구권이 발동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화폐법, 이 지역화폐법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 국민에게 보내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뿌린다고 하면은 개인의 통장으로 현찰이 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에는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권 시기에 뭐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그런 돈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져가든지 또는 현찰로 가져가든지 뭐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고 받아가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당국도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뭐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 상품권을 처리했던 코나아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즉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걸 발행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화폐를 찍어내면 세뇨리지라는 게 발생합니다. 100달러짜리 찍어내는데 든 비용이 10달러다. 그러면 미국같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나라는 100달러짜리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정작 쓰는 돈은 1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0달러는 누구한테 갑니까? 미국 정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가 많이 찍어내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럴 때 쓰는 개념이 세뇨리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이 코나아이 같은 이 발행을 대행해주는 브로커 회사가 한 1%에서 한 1.3%의 대행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13조 원을 풀면 1,300억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대행 수수료를 어느 조직, 어느 회사가 가져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나아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그 대행 수수료를 가지고 정말 택도 아니게 뭐 채권 투자했다가 뭐 60억입니까? 채권 투자한 그게 감사원에 적발이 돼서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이재명식 지역사랑 상품권은 누군가는 이 발행을 대행해 줘야 되는 브로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브로커 조직이 결국 코나아이 같은 저런 회사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그런 어떤 상품권 발행을 대행해 주는 그런 조직들 중에 일부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사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했던 그 수법 그대로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뿌리는데 굳이 현찰이 아니고 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쿠폰을 통해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강제했습니다. 이 법안에. 이것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잘한 거죠. 투명하지 않은 거죠. 자, 지금 대통령실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법률안 제2요구권을 발동하면서 이게 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왜 위헌이고 위법인지를 알아야만 민주당 등 조국당 등 이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거부한다는 불통 대통령이다. 이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들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